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쪽 팀은 두 팀이 다 부산서 오셨어요. 우리가 아프면 무슨 약이 좋을까 약을 찾아다니는데 사실 다녀보면 백약이 무효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약이 어디에 있는가 좀 알아보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요. 왜냐하면 건강의 핵심은 역사에서 찾아야 되는데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서가 성경입니다. 6,000년의 역사가 그거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인간이 뭘 먹게 만들어졌고 처음에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았고 어떻게 해서 병이 오고 어떻게 해서 치료되는 게 거기 다 되어 있거든요. 세상에는 뭐 빵도 좋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성경에서 먹게 하는 음식은 볶음곡식하고 이스트가 넣지 않은 무교병 떡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삶을 보면은 거의 다 장막 생활입니다. 이런 건물 안에 살지 않고 천막 속에 살았고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맨발로 걷고 두 끼 먹고 밖에 자고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랬어요. 이 사람들은 식사에 얼마나 엄격했는가 하면 아이들이 저녁을 달라고 하면 다 돌로 쳐주겠어요. 우리가 저녁에 맛있다고 많이 먹고 자면 밤에 꿈자리가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몸이 붓고 우울증 오고 다 깨져버려요. 실제로 처음에 제가 그걸 볼 때는 야 어떻게 아이들이 뭐 간식이나 저녁 달라고 한다고 그거 안 고치면 장로들 앞에 데리고 와서 우리 애가 이거 음식이 절제가 안 됩니다 하면은 돌로 쳐 주겠어요. 싹시 노랗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식사 방법도 특이해서 전부 다 누워서 먹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앉아 있는데 사실은 전부 다 누워서 먹습니다. 원어상 아나케이 마이 해가지고 기대어 눕다. 이 송장처럼 다 이렇게 누워서 먹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면 실제로 우리 몸에 인간이 백약이 무효인데 진짜 만병의 최고의 약이 뭔가 하면 침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은 어떻게 침을 잘 섞게 해서 먹느냐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력소, 활력이 있다. 활명수 압니까? 활명수? 예, 활력소 할 때 그 활자가 활력할 때 활자가 삼수변의 혀설자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보이죠, 그죠? 이 삼수는 물숫자고 이 혀설자예요. 그 입안에 침이 활력소란 얘기입니다. 이 침은 하루에 한 많이 나오면 1500cc까지 나와요. 침이 나오는 셈이 턱 밑, 혀 밑에서 한 4분의 3, 귀 밑에서 한 4분의 1 정도 나오는데요. 이 학자들이 배양을 해봤어요. 그 좋은 이론균하고 활성산소에다가 침을 섞어가지고 배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로운균에다가 활성산소만 섞어가지고 또 배양을 해봤어요. 근데 침이 섞인 데서는 이로운균이 배양이 되는데 침이 안 섞인 데서는 배양이 안 돼요.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이 소화력이 안 좋고 장이 약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부족일까요? 활력소인 이제 침이 부족하다는 뜻인데요. 잘 씹어 먹을 때 이 침에는 특별히 뭐 10여 종의 그 여러 가지 이제 효소나 또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특별히 파로틴이라는 호르몬은 이 조직을 재생해서 젊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씹어서 먹을 때 당뇨나 척추질환이나 몸의 기능들이 점점 젊어지게 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침을 너무 소중하게 해가지고 뭐 옥당, 구슬옥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수, 이 몸의 진액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데 우리는 끄떡하면 침 탁탁 뱉잖아, 그죠? 예. 제가 한번 얘기했죠. 북한에서 청암산 연구소라 그래서 김일성 부자의 자연 건강을 연구하는 연구원만 3,000명이에요. 과거에. 그 서경환 씨가 그 팀에 있다 한의사인데 증언하기를 김일성이가 그 수상이 일주일에 하루는 밖에 잔다는 거예요. 산소호흡을. 그 다음에 침을 삼키는 거. 태계 이황 선생님부터 하면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고치라 그래서 이빨을 마주치고 입안에 침을 혀를 돌려서 모아가지고 뭐 10번을 삼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건강해지고 젊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김일성이 한 일이 밖에 자는 거하고 침 잘 삼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목욕요법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몇 명이 연구했어요? 3,000명이 연구해가지고 그것이 최고의 건강 비법으로 밝힌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다이어트가 굉장히 유행 아닙니까? 살이 안 빠져서.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음식을 놓고 이제 다이어트 할 사람들에게 한 팀은 같은 음식을 죽을 끓여줬어요. 죽은 씹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씹을 일이 없고 한 팀은 이제 볶음국수처럼 마른 것만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뒤에 보니까 그 같은 음식이라도 죽을 먹은 사람은 살이 안 빠져. 마른 걸 먹은 사람은, 씹어 먹은 사람은, 침을 잘 섞어서 씹어 먹은 사람은 살이 빠져요. 요즘 우리가 씹어 먹는 음식이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이게 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잘 섞어서 씹어서 충분히 넣어주면 좋은 미생물들이 번식을 해서 일단 변부터 황금색이 온다. 암의 예방에도 첫째고요. 그래서 이 엘렌지 화이선 1800년도에 미국의 생리학자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참 중요하다, 그죠?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고 내 입안에 침이 활력소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뭐 바카스 마시고 뭐 이렇게 마시는데 그 활력소가 그 음료수가 아니고 침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음식에 침을 잘 섞는 이제 방법 중에서요. 자세가 필요해요. 자세. 우리가 환자들이 아주 기력이 없으면 앉아서 먹습니까? 누워서 먹습니까?
병원에 가면 뭐 아주 중환자들 되면 누워서 먹어요. 그죠? 이 몸에 에너지가 다 빠졌을 때 가서야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누워서 먹을 때는요, 어떤 것도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누워서 떡 먹기라 그래요. 잘 체하는 떡도 누워서 천천히 잘 씹어 먹으면 절대로 안 체합니다. 누워서 떡 먹기. 너무 쉽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었구나.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빨리 먹고 쉬고 하려고 하지 음식을, 예.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이 제일 긴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죠. 중국 사람들이고. 점심 식사 벌려놓으면 뭐 한두 시간 그냥 식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만찬을 즐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늦게 많이 먹는데 건강에 큰 무리가 없는 것은 제가 보면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저녁 식사 한두 시간을 대화하면서 즐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저녁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요. 그만큼 우리가 침을 잘 썩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것은 만복감을 줘요. 우리가 밥 먹다가요, 밥을 한 반쯤 먹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고 나서 한 10분이고 15분이고 전화 받고 다시 밥 먹으려고 하면 밥맛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급하게 먹어서 위가 불렀을 때 하고 이 저작을 해서 이 자극이 뇌에 만복중추에 자극을 준 데는 이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 천천히 한 3, 40분 씹어 먹으면은 양에 관계없이 만복감을 느껴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양에 관계없이 만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침이 섞이기 위해서는 이미 물이 수분이 들어간 음식은 침이 잘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그 마른 것은 침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체해가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될 때 그냥 볶음국식 한 주먹 그냥 씹어 먹으면 속이 편안해져 버려요. 밥 먹고 누룽지만 이렇게 먹을까? 예, 그렇죠. 이거 씹는다는 게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자기 치아를 가지고 있고 씹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기 때문에 치아가 몇 가지 복 중에 들어갑니까? 오복 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씹는 조건은 앉아 있는 자세 있죠. 식사할 때. 사람이 이게 딱 자세를 이렇게 딱 잡아버리면은 자세 잡는데 에너지가 들어가 버리고요.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소화액도 잘 분비가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 딱 받고 나면 음식 먹은 게 소화됩니까? 안 됩니까? 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온몸의 긴장을 다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TV 볼 때 있죠. TV 볼 때. 아주 눈이 피곤할 때 피로해서 잠시 5분만 소파나 의자에 이렇게 기대어 누워가지고 5분만 눈 감고 있어도 피로가 어떻게 됩니까?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적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 양질의 침은 에너지가 분산될 때는 안 나와요. 에너지가 분산됐을 때 증거가 대개 입이 마릅니다. 입이 마르면 침이 안 나오니까 뭐 말아 먹어야 되고 국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사를 할 때 주의할 것은 탄수화물 음식, 침으로 소화되어야 될 음식과 국은 띄워서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냐면 먼저 충분히 곡식을 잘 씹어서 삼키면은 침이 섞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국물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개구리가 물 속에 알을 썰어 놓은 걸 보면 물 속에서도 이렇게 점액이 쌓여 있어요. 물이 못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씹은 다음에는 국물 먹어도 괜찮다. 만일 그것을 갖다 이제 국밥처럼 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침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똑똑해요. 따로국밥이란 게 있죠. 네, 따로국밥. 그 따로국밥 같이 섞지 말고 충분히 밥 씹어 삼키고 그걸 먹는 건 괜찮은데 같이 부어버리는 순간 침은 물속에 물이 젖어 있는데 침이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단순하지만 몇 가지 어떻게 침을 음식에 충분히 잘 섞을까?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활력소라 이러겠네. 활력소. 자세가 왜 필요한가 하면 이 식사할 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세도 괜찮아요. 젖먹이 아이가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엄마 젖 먹는 거 압니까? 신생아 때 하는 일이 뭐예요? 누워가지고 먹어요. 왜 누워서 먹을까요? 애들 고추 세워서 앉아서 젖 먹이면 토해요. 누워서 먹으면 척추를 잡고 있는 몸이 척추가 힘을 쓸 필요 없어요. 팔다리도 힘 쓸 필요 없고 젖먹이들 젖 먹을 때 보면 절대 눈 동그랗게 뜨고 안 먹어요. 어떻게 먹습니까? 눈 감고 먹어요. 눈 감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젖을 먹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똑같이 그냥 뭐 옆으로 이제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었지만 성경에는 그냥 내가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가지고 입에 밥 한 숟갈 넣고 곡식 하나 넣고 눈 딱 감고 한번 씹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최고의 환상적인 맛이 나요. 근데 사업에 일이 많고 바쁜 사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초창기에는 저희가 거의 다 누워 먹어서 고쳤어요. 사람들이 그 집에 가면 뭐 이상하게만 누워서 먹는다 그래가지고 조금 중단했는데 아주 중환 자들에게 우리가 도저히 안 될 때 이 방법으로 효과 본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건강은 지켜야 되고 남는 거는 시간뿐이고 식사 시간 충분히 가지라는 게 나쁜 얘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식사 시간을 1시간 정도 충분히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갖다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좋은 음악이나 내가 좋아하는 뭐 성경절을 테이프를 튼다든지 해놓고 그냥 씹으면서 명상도 하고 그러고 나면 속이 편할까요? 너무너무 행복할게요. 이게 결국은 답은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이 세상에 침이 안 나온 사람 있을까요? 뭐 술 많이 마시고 나면 산소가 고갈되면 입이 마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침이 안 나온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침만큼 인체에 침보다 더 좋은 약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어떤 약도 침을 대신할 수도 없고요. 에이즈 바이러스를 침에다 배양하면은 1시간 내에 99.9%가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바이러스가 많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주는 게 침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 존 자웨시라는 의사는 아마 오래전에 이 침의 효능을 갖다 얘기하면서 침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서 오신 두 팀들은 아무래도 제가 봐서 어떤 병이든 어떤 환경에서 오셨든 이 잘 씹어 먹는 거 이건 좀 곤란한 것이 여럿이 밥 먹을 땐 좀 곤란해요. 손님들 모시고 앉아가지고 나는 누워 먹을게 이러면 이게 분위기 좀 그런데 이제 뭐 사람들 안 만난다거나
그죠? 집에서 내가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때는 이 방법을 따라갈 치료법은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음식을 먹는 방법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몸이 이제 속이 이제 뼈골에 우리 냉기가 들었다거든요. 예, 뼈에 냉기가 들었다는 거는 뭐 냉기 뺀다고 뭐 주열기 쓰고 하는데 그래도 맹 또 들어요. 빼놓으면 맹 또 바람 불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신토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은 몸신이고 토는 흙토고 땅이란 얘기죠. 지구와 몸은 생명의 원리가 똑같아. 둘로 나눌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이 지구에 우리가 보면 지구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걸 봅니다. 일본 가면 온천이 많아요. 지하 7, 8m만 가면은 상온 15도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 지구 안에는 그냥 이 엄청난 그 쇠나 이 용암들이 끌어가지고 계속 모다처럼 돌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멘틀이 돌고 있고 용암이 끌어서 오르고. 그러면 지구 내부에 이 용암이 끓을 만큼 1600도의 고열이 지속되는 그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서 나올까를 찾아버리면 우리 선생님 몸에 냉기를 없애는 것도 답이 나오겠죠. 이 지구가 무엇을 연료로 해서 몸 안에 열을 내고 있을까? 그 의미심장한 거 아닙니까? 현대과학은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분열을 통해 가지고 생기는 열로 물을 데워서 발전하듯이 지구 내부에 있는 우라늄과 토름이라는 방사능 물질의 핵 붕괴로 나는 열로 지구가 끓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몸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핵 방사능이 필요해요. 근데 인체 내에 물론 미량의 우라늄이나 이런 게 있지만은 자연 상태에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제일 많은 방사능, 인체 내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 가장 많은 방사능이 뭔가 하면 칼륨 40이라는 방사능이에요. 칼륨 39가 제일 많아요. 일반 우리가 칼륨 이것이 한 93%, 41이 한 6, 7%. 칼륨 40은 0.012%밖에 안 돼요. 네, 이놈들이 어디에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 뼛속에 들어와 줘야 돼요. 뼈에 들어와서 골수 속에서 핵 분열을 일으켜줘야 냉기가 없어요. 근데 이게 광물 미네랄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채소라든지 과일, 음식을 먹을 때 보통 한 20, 30, 50 이런 칼륨 40이 다 있어요. 특히 바나나에 좀 많아요. 한 50에 100. 그 다음에 더 많은 거 표고버섯 한 700. 이 숫자라는 것은 1초에 붕괴되는 원자핵의 붕괴 숫자입니다. 제일 많은 거는 다시마 2100g. 근데 우리가 다시마 안 먹는 집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이 미네랄은 타야만이 분리돼 나와요. 타야만. 곡식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볶은 곡식을 먹거나 이런 표고나 특별히 다시마 이런 걸 좀 잘 구워서 먹으면은 이것이 이미 장에서부터 열을 내줘요. 근데 이제 이 핵물질이 한 번에 뻥 하고 터지면 원자폭탄이고 이것이 서서히 붕괴되면서 열을 내면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래서 서서히 열을 내도록 만드는 감속계, 자동차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흑연이에요. 흑연이 탄소 아닙니까? 탄소.
흑연은 탄소잖아요. 우리가 곡식을 볶으면 뭐가 돼요? 탄소가 돼요. 탄소가. 그래서 이 곡식을 볶아 먹을 때 칼륨 40이나 다른 미량 원소 미네랄들이 이게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아랫배부터 따뜻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이 칼륨 40이 이제 뼛속에 흡수가 되면은 거기서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더워지는 거예요. 이 볶은 곡식 하나에 엄청난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곡식을 먹기 때문에 뭐 한겨울에도 밖에 자도 아무 문제 없고 영하 20도 찬물에 들어가도 뭐 문제가 없고 열이 없으면 해냅니까? 못 해내요. 자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사모님처럼 우리 몸의 연료는 당분이다. 그것이 산소와 근육세포 속에서 이게 에너지가 폭발이 되면 열이 난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사모님 과일 이제 많이 잡숴서 열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과일 많이 먹어봐야 몸만 더 식어 들어갑니다. 추워지고. 그리고 그 먹은 과일의 당은 에너지로 소모가 안 되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농축되면 지방이거든요. 그 많은 당을 저장을 못하니까 내 몸에서 지방으로 고농축당으로 바꿔가지고 혈관에 붙여놓으면 그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돼서 혈관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본 우리 몸의 에너지 근원을 신토부리로 본다면은 방사능이에요. 특히 칼륨 40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밥을 먹어가지고는 열이 안 생기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뭔 문화가 발달했는지 압니까? 구들장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원조가. 유럽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비록 볶은 곡식을 안 먹어도 빵 문화입니다. 빵은 뭐 하는 문화예요?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칼륨 40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고 열이 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체격도 크고 열도 많죠. 곧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의 인격과 체질과 감정을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곡식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누룽지가 먹으면 된다. 물론 돼요. 다른 것보다는. 그러면 누룽지와 볶은 곡식을 먹었을 때 두 개의 차이는 뭘까? 누룽지를 갖다가요. 먹고 나면은 배가 불러옵니까? 꺼져 들어갑니까? 불러와요. 예, 자꾸 불러와요. 왜 그럴까요? 누룽지는 수분이 있는 데서 타버렸기 때문에 세포 주머니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포 주머니 속에 있는 미네랄을 다 뱉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포 주머니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먹고 팽창돼서 점점 불러와요. 볶은 곡식은요. 한 봉을 다 먹어도 배가 꺼져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놈은 열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터뜨려 버렸으니까 세포 주머니가 다 터져 가지고 물을 먹고 팽창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많이 생각했어요. 볶은 곡식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뭐 누룽지도 좋아하면 될 수 있다 하지만은 진짜 이 몸 안에 이 미네랄을 제대로 흡수하려면은 볶은 곡식 아니면 우리가 떡을 갖다가 잘 아들 위로 구워가지고 먹는다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 볶으면 타서 발암물질 있는 게 아니냐. 예. 우리가 탄 것이 나쁘면 숟가루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 가면 군대 가면 뭐 배 아프면 다 숟가루 정제 좋고 지금도 약용탄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독성 물질을 흡착하고 효과 좋은 걸로 다 팔아요. 그러면 그게 다 발암물질 아닙니까? 대개 우리가 나무가 탈 때 나오는 발암물질은 벤조피레입니다. 이거는 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태워질 때
나오는 그 수증기 목초액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초액을 1년 정도 정제해가지고 그 만든 것이 그 동성지약에서 나오는 정로한 끓음 냄새 나는 거, 설산할 때 먹는 거 있죠. 그게 목초액에서 뽑아낸 거예요. 옛날에 뭐 다나졸이나 이런 거 설사약 보면 시커먼 거는 그건 다 약용탄입니다. 숟가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장이나 된장을 감으면 그 곱한 게 그 독성이 생기니까 거기다 다 뭐 올려놓습니까? 숯 띄워 놓잖아요. 냉장고 속에도 냄새 날 때 숯 넣어놓으면 냄새가 안 나.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독성 물질을 흡착해서 제거하는데 수철 능가하는 것이 없어요. 숯이 비쌉니까? 쌉니까? 싸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곡식을 볶아서 먹는다면 뭐를 계속 먹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숯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약이라는 것이요, 먹고 마시고 어디 곧 잠자는 생활을 벗어나서 특별히 뭐를 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거 먹는 거 하나를 선택할 때 사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게 성경은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내 것을 무시하고 외부에서 뭔가 더 좋은 걸 찾는데 절대로 집을 떠나서 파랑새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이제 척추가 이렇게 협착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척추를 잡아주는 거는 뼈가 아니고 근육입니다. 척추를 잡아주는 게 근육인데 일단은 근육이 튼튼해야 돼요.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제일 중요한 물질은 구리이오입니다. 구리. 예. 우리 몸에서 이 근육이 아주 제일로 섬세한 근육이 뭔가 하면 눈의 근육입니다. 눈에 이게 망원렌즈 조리개 아닙니까? 이렇게 가까이 볼 때, 멀리 볼 때, 이 조리개가 그걸 보고 보세요. 이게 오라들었다, 펴졌다 하지, 이게. 이게 안 되면 이제 시력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안약을 사서 설명서를 보면 황산동이라는 구리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구리는 우리 몸에 살균 작용도 하지만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특별한 물질이에요. 그 옛날 사람들이 우리 사모님 어릴 때 다 노그릇 안 써보셨어요? 노숟가락 그 빼떼기 따라가지고 감자 끓고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그걸 봤으니까. 사실 그것이 생활 속의 약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요즘은 녹그릇 다 내버려 버리고 뭐 스텐 그릇 쓰고, 그러니까 이게 근육들이 다 약해지고 척추 측만증이 오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그릇 녹그릇으로 하나 바꿔놓으면 아마 자손 대대로 영원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리만큼, 구리는 몸 안에 우리의 어떤 감정의 우울증 치료에도 특효약이에요. 빈혈 치료에도 탁월하고. 그리고 이제 꼭 뭔가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멀구나무 서기를 하면 이제 조금 좋은데 그거는 힘드니까 요즘 보면 이제 거꾸리 있어요. 전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멀구나무 서기를 이렇게 기계로 해줘 버리지, 그죠? 예, 예. 그런 거 가서 좀 하세요. 예, 누워가지고만 발을 묶고 몸은 늘어져 버리면 척추가 좀, 그래가지고도 근육만 좀 튼튼해지면은 회복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어디가 안 좋냐에 따라서 이제 운동요법도 좀 달라져야 되겠지, 그죠? 뭐 척추가 안 좋은 자꾸 뛰기보다는 일단 좀 당겨서 압박이 없게 해주는 방법은 그냥 발목을 묶어놓고 늘어뜨려 버리는 게 제일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시대에 제일 위험한 거, 활동력이 없는 사람들이 과일을 먹으면 혈관이 막혀 들어가고 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못 받은 근육은 수축돼서 굳어버리고 마비가 온다. 예, 노인들이 몸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굳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좀 가장 삼가해야 될 것은 미네랄이 거의 없는 당분, 뭐 노인들 좋다고 꿀, 조청, 뭐 엿 이런 거 먹는 거 아주 위험합니다. 뭐 조금 나도 예, 그런 걸 먹으면 사탕 하나만 먹어도 위가 30%안 움직여요. 먹고 나면 위가 뻥뻥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 것이 얼마나 안 좋으면 단 것을 먹으려면 차라리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높지만은 그보다 더 해로운 게 당분이에요. 예, 우리 사모님 단 걸 먹으니까 혈관이 지금은 기억이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좀 지나가지고 내 혈관이 막히고 치매가 오면은 차라리 암 걸린 것만도 못해요. 예, 치매 예방의 첫째가 단 걸 끊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짜게 드시고 소금이 들어가야 몸에서 열이 나요. 소금이 부족해도 단 게 땡깁니다. 이제 문제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 그런 것은 내게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새치 혓바닥은 내 몸에 좋고 그런 걸 분별 못합니다. 우리가 입맛대로 먹어서 건강하다면 아픈 사람 없어야 돼요. 생각에 좋은 것이 내 몸에 좋은 것이 아니고 몸이 원하는 음식, 대변이 좋은 음식. 인간은 주식이 곡식이 될 때 또 그것을 어떻게 잘 씹어 먹냐에 따라서 생명의 활력이 넘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기서 저희가 하는 것은 뭐 필요에 따라서 환자가 생기면 약도 쓸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나가보면 보조식품부터 해가지고 약부터 엄청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틀렸으니까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거는 집을 지을 때 기초 있지요. 기초를 잘 놓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집을 지어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기초가 잘 돼 있으면 어떤 집을 잘못 지어도 다 부셔내고 기둥만 둬도 리모델링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좋다는 걸 하는 거 제가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어떤 것이 특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고 생활하는 생활 기본 패턴이 안 된 데서는 뭘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다시마 그 계속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다시마들이 방사능 측정기를 다시마에 대면 막 그 숫자가 엄청 올라가요. 근데 그게 흡수가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저 특별히 그 다시마를 구워요.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미네랄이 잘 분리돼 나오겠죠. 그래서 아예 그 구워 가지고 그것을 활을 만들어 버려요. 뭐 집에서는 힘듭니다. 다시마 뭐 구운 다시마 그 한 병 해봐야 3만 원 가요. 예. 이제 하려면 이제 티각을 해야 되겠죠. 기름에 티각 그 잘하면 되는데 하다 보면 또 쩔어버리고 하니까 그냥 뭐 구운 다시마 그냥 꾸준히 좀 먹고 볶음국씩 곁들이고 좀 맛있는 음식 잡수려면 사모님 그 표고버섯 있죠. 들기름 넣고 좀 잘 구워가지고 좀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뼈골 시린 게 어떻게 될까요? 예. 그 핵분열이 뼛속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원자핵이 붕괴될 때 나는 열로 이제 뼈가 이제 뜨거워지겠죠. 그 진액이라는 건 그래서 그 칼륨 40이 미네랄이기 때문에 제가 미네랄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면 가치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는 흙을 밟고 흙을 묻히고 흙 속에 미네랄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은 흙을 볼 수도 없고 밟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렇다고 뭐 진흙 뻘 발라가지고 얼굴에 몸 발라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이트 보면은 저 집에는 왜 어떻게 곡식 팔다 말고 뭐 샴푸, 로션, 치약, 염색약 왜 할까? 거기에 프랑스 그린머드라고 있어요. 화산재입니다. 화산재가 묻어서 된 돌. 그 다음에 남해 심해 머드, 광천수, 광물, 이 진흙 이런 데서 뽑아낸 아주 100여 종이 넘는 그 광물들을 갖다 이온화 시켜가지고 비누, 샴푸, 로션, 치약이 일어났어요. 그걸 쓸고 이렇게 할 때 광물이 피부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몸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음식만 가지고는 필요한 광물이 몸에다 흡수가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발라놓으면은 내 몸 안에 피부를 통해서 이제 흡수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땅이 산성화되고 옛날처럼 지금 뭐 퇴비를 해가지고 논에 넣어가지고 그죠? 그 미네랄을 흡수하는 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지나간 시대예요. 전부 다 이제 화학 비료로 농사 짓다 보니까 땅이 어떤 산성화되고 필요한 미네랄도 지금 부족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이제 타야만이 그 미네랄이 땅에 흡수되기 때문에 김해평야 알지요? 김해평야. 1년에 한 번씩 봄 되면 논에다 뭐 넣습니까? 불 넣잖아요. 왜 불 넣을까요? 재를 만들어야 그게 미네랄이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타서 재가 된다는 거. 근데 요즘 옛날에는 다 대변이고 뭐고 나무 떼서 그 재가 농토로 갔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뀌어야 된다. 옛날에는 쓰레기가 없이 모든 인간의 배설물들이 농토로 가서 그게 환원이 됐다면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원될 광물들을 갖다가 이제 피부로 이제 접촉할 수 있도록 흙을 안 만지니까 그렇게 이제 바꿔나가는 거죠. 저희들 어릴 때 전부 다 필름 카메라 썼습니다. 필름 카메라. 스마트폰 나오니까 어느 날 지금 필름 카메라 구경할 수 있습니까? 이제 다 스마트폰 자체가 사진기예요. 사진을 뽑지도 않아요. 그냥 보내서 다 보고 끝나버려요.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뀌듯이 우리는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고 지금 그 추억이 있는데 시대는 이제 디지털 시대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게 병이 안 날까? 안 날 수밖에 없죠. 밀폐된 공간에 살고 먹거리 문제 있고 생활 습관에 문제 있고 전자파 문제 있고 옛날 사람들은 정말 다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병이 걸리면 뭐 재수 없어 병 걸렸고 약 한 첩 먹으면 나았지만은 요즘은 그런 시대하고 별개라는 겁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1년에 한 차례씩 가을에 보약 먹으면 1년 지냈어요. 예전에 그런 개념이 이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멀리서 이제 오셨는데 잘 씹어 먹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볶음곡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다고 곡식 함부로 사 먹지는 마세요. 이것이 뭐 오래된 쌀로 대량으로 기계로 해버리는 것은 값은 싼데 그거는 우리가 주식으로 먹기는 좀 문제 있어요. 근육은 무조건 운동해야 됩니다. 예. 소금이 잘 들어가면 그렇게 근육이 안 빠집니다.
싱겁게 먹으면 자꾸 빠져나갑니다. 예. 단백질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단백질로 바뀐다. 뭐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잠잘 때만 이루어져요. 잠잘 때. 낮에는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초상집에 가면서 초상집에 가기 전에 키 재고 체중 재보세요. 갔다 와서 키 재고 체중 재보세요. 잠을 안 자면 키도 줄어있고 하룻밤새도 체중도 줄어있어요. 우리 몸은 모든 회복이라는 용어는 수면 중에 다 이루어져요. 근데 그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호르몬들은 거의 12시 전, 초저녁 시간에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12시 전에 2시간의 잠이 12시 후에 4시간과 맞먹는다. 예,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좀 뭘 하세요. 단백질 합성이 잠잘 때 한다고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100일 전에 제일 많이 자랍니다. 애들이 직업이 뭡니까? 잠자는 거예요. 나이 들어 잠이 들면 키도 줄고 단백질도 빠져나가요. 우리 몸이 하룻밤에요. 11개월이면 뼛속까지 다 바뀌어버립니다. 조직이. 그 1년 뒤에는 1년 전에 조직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하룻밤에 태워서 노폐물로 나가는 단백질이 최하 600g에서 1kg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잘 때 방문을 꼭 닫고 자고 나서 아침에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그 방에 들어오면 냄새가 어때요? 아, 야,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게 대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잠잘 때는 문을 좀 열어야 되는데 도시 환경에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온갖 매연 다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공기 정화기 필요하고 산소 발생이 필요하고 이게 지금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어쩌면 우리가 거의 다 이 시대의 모든 현대인들이 중환자실에 삽니다. 중환자실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주사 꽂고 할 거 다 해버려요. 그래도 그거 연명밖에 안 돼요. 결국은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자연밖에 없죠. 예? 단백질을 먹으면은, 예, 단백질의 원료는 아미노산이지 단백질이 아니에요. 단백질을 먹어버리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소화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고기나 생선을 먹고 화장실 가보면 냄새가 어때요? 썩어요. 냄새가 독해요. 소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안 되죠. 그 고기를 먹는다는 이 말은 휘발유 엔진에 경유를 넣는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 누에는 뽕잎이면 사람이 곡식이 주식이 됩니다. 그렇죠. 곡식 속에는 예. 소가 풀만 먹지만은 몸은 다 뭡니까? 단백질이잖아요. 우리가 빨간 거 안 먹어도 빨간 피 만들고 까만 거 안 먹어도 까만 머리털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엄청난 화학 공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내 몸을 믿지 않고 외부에서 다 해주려고 그래요. 다 해주면은 그것이 도로 역발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론의 책이 아니고 경험의 책입니다. 이론과 논리가 아무리 거창해도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녁이 뭐 왜 안 되냐? 그러면 누구에게라도 저녁 잔뜩 먹여가지고 그날 밤에 그 사람의 몸의 상태나 그 이튿날 본인의 그 하룻밤 사이에 그 경험을 들어본다면
지옥일 거예요. 지옥. 저녁 안 먹고 자면요.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누가 뭐라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내 몸은 경험의 책이라는 거. 우리 선생님이 오늘 가서 저녁 마음껏 잡숴보세요. 주무셔봐요. 내일 가서 저녁 딱 굶고 하룻밤 주무셔보세요. 내가 제일 잘 아는 문제를 누구 얘기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예. 오늘은 가셔가지고 점심 잘 씹어 드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그죠? 저녁 굶고 한번 딱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하룻밤의 경험을 가지고도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가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건강이란 말은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죠? 예, 습관의 문제니까. 그래서 미국 우주홀 연구소 앞 현판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책을 읽지 말고 자연을 읽어라. 인체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론을 가지고 논할까? 거기에서 우리가 한계를 만난다 이겁니다. 예, 책을 읽지 말고 자연을 읽어라. 우리 몸의 경험의 책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